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문장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단어를 알면 어차피 모르는 단어에 s를 붙이면 단수로 볼 거예요, 복수로 볼 거예요? 복수로 봐야죠. 모르는 단어인데.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게 불가사미 아닐까? 이 생각을 왜 하냐고 시험장에서. 값비싼 음식이었대요. 그러면은 이게 음식인 거 알았잖아요.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이는 요 밑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해석을 해봐야 돼요. He's the best person to tell you how to get there.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실제로 국가직 이제 가형으로 1번 문제를 봤을 때 한번 어떻게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외웠는데 외우는 걸 물어보죠. 물어보는 게 이제 야, 너 이 단어 알아?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여기에 지면에 종이로 되어 있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9급 기준이에요. 9급 1행직 기준으로 어휘 문제가 4문제 나올 때 보통은 2가지 유형이 있죠. 밑줄 유형 그리고 빈칸 유형. 그 차이가 뭐 같아요? 차이? 밑줄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번 문제 밑줄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과외하는 분위기인데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이 맥락에서 이 뜻이 뭐냐? 이 맥락에서의 뜻을 9급 공시는 안 물어봐요. 물어볼 것 같죠? 그럼 동의어? 동의어요. 맞아요. 동의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문장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단어를 알면 모르면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모르면 해석하는 건 그건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9급 공시 같은 경우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트렌드는 그랬거든요. 밑줄이 있는 경우에 밑줄에 대한 맥락적인 의미를 묻지 않아요. 그냥 야, 너 이 단어 알아? 밑줄 긋고 알아서 찾아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휘 알면은 바로 가는 거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캔디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2016 국가직에 기출 한번 된 적은 있다. 거기에 동의어가 바로 이 1번의 frank가 되는 거예요. frank. 근데 또 이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frank는 솔직한이고 우리가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 거야.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 앞에만 P로 바꿔요. frank가 뭔지 아세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가 많냐면 몰카 있어요. 몰카 영상. 예를 들면 막 샴푸 가지고 막 이렇게 샤워하는데 위에서 누가 샴푸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몰카 엄청 재밌어요. 그거 조회수가 엄청 나와요. 그게 프랭크예요. 그 장난, 악의적이지까지는 않은데 하는 장난. 그래서 막 다른 사람 흑인들, 흑형들 조단 신발 밟았더니 막 그 형들이 막 주먹 바로 날라와요. 맞으면서 Oh man, it's a prank! 막 이래요. 그게 너무 강력하게 남은 거여서 장난 1번 제낀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출제한 출제자는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겠을까요? 난 알았다고 봐요. 얘네가 트렌드를 반영하거든요. 진짜요? 예를 들면 알파고하고 이세돌 선수의 대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휘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문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 resign이에요. resign이 사임하다는 뜻인데 알파고가 지면서 알파고 resigns라고 쓴 거예요. 그 resign이 그만둔다, 돌을 내려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그 이후에 시험 문제 resign이 나왔어요. 얘네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한다고 봐요. 저도 한다고 봐요. 왜냐면 그 지문 자체가 트렌드를 반영한 지문이 많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다 2020년 시험이면 2020년에 맞춰서 나와야 돼요. 옛날의 기준을 낼 수가 없어요. 출제가. 그렇네요. 그거 알아보기 쉽지가 않은데. 그걸 눈치채신 거 정말 예리하신 눈치는 거예요. 챘는데 단어를 못 써서.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런 밑줄형 문제가 이건 또 제가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찰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영상으로 올렸지만 contain이란 단어는 원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포함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contain 밑줄 긋고 동의어가 include 포함하다를 고르면 틀렸어요. 왜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뒤에 목적어가 병이었어요. 병. epidemic. 병을 막는 거예요. contain이 막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contain the city 하면은 도시를 봉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 그것도 수업해가지고 적중하긴 했는데 아니 내 자랑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알고 있다고 봐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리. 9급 같은 경우엔 밑줄 동의어는 해석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석을 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의어 있으면 바로 아래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단어 문제에서 동의어를 물어보면 밑줄을 모르면 거의 그냥 찍거나 빠르게 해석을 해서 해석적 맥락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9급 얘기고 경찰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의 스타일은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이번 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만 4개 나왔어요.
어제 문제는 밑줄만 4개. 근데 밑줄만 4개 나왔는데 보통은 빈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빈칸 문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 빈칸에 들어갈 우리말을 먼저 추측해 보셔야 돼요. 우리말. 네. 나는 그녀를 매우 삐리리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매번 꽃을 사줬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맥락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맞는 걸 알아서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해의 실력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성적표를 그래서 학생들이랑 맞춰보면요. 네. 그 빈칸형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독해에서의 빈칸 문제도 잘 풀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어휘를 그냥 우직하게 열심히 외우는 분들은 그 부분은 떨어지는데 동의어에선 점수가 또 높아요. 그 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에 국가직 나온 거는 다 밑줄이었으니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빠르게 풀 수 이걸 있었는데 알았다면? 또 웃긴 게 뭐냐면 3, 4번 같은 경우에 inside out. inside out 같은 경우에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안을 밖으로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바깥 걸 안으로 뒤집어 놓으면 그건 outside in이 돼요. 그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뒤집으면 upside down. 아래 걸 위로 뒤집으면 downside up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inside out이라는 요 밑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해석을 해봐야 돼요. He's the best person to tell you how to get there because he knows the city inside out. 그러면 그는 도시를 압니다. inside out? 갑자기 안을 뒤집어? 안팎으로. 샅샅이. 그래서 정답이 thoroughl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밑줄의 형태지만 사실 어떤 방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해석을 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 4번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밑줄만 4개를 물어봤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 선생님들 아마 잘 안 해줄 거예요. AlphaGo resign. 이게 어휘의 방식이고요. 그럼 이제 문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법은 정확히 말하면 문법 문제가 9급은 거의 4문제를 고정해서 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원래 출제를 좀 지 맘대로 했거든요. 서울시를 출제 지 맘대로 했으니까 서울시는 더 이상 출제도 안 하죠. 제가 서울시 오타까지도 말한 적이 있는데 네. 서울시는 그렇고 국가직 지방직은 어쨌든 인사혁신처에서 같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출제 방식도 제가 보기에 비슷하다고 봐요. 네. 저는 문제의 질은 요즘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그 일정하게 나오는 문법 4문제가 2013년도에 한 번 3문제로 줄어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문법을 줄이나 했는데 숫자가 다시 4개로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올해 다시 문법 문제를 3문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뭐 3문제가 2문제 된다, 2문제가 1문제 된다가 아니라 이제 문법의 비중을 옛날처럼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문법을 문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해석을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해석만 가지고 다 해결되진 않죠.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접근했던 문제가 여기 5번에 3번 같은 경우에 raisins were. raisins? 처음 들어봤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모르는 단어에 s를 붙이면 단수로 볼 거예요? 복수로 볼 거예요? 복수로 봐야죠. 모르는 단어인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게 불가산이 아닐까? 이 생각을 왜 하냐고 시험장에서. 그리고 뒤에 were 써놨잖아요. 그러면 raisins were once 한때는 unexpensive food. 값비싼 음식이었대요. 그러면은 이게 음식인 거 알았잖아요.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and only the wealth ate them. the wealth란 말은 해석을 지금 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예요. 부. 갑자기 부가 왜 나와요? 부가 그걸 먹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플러스 뭘 물어보는 게 있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보통 복수명사가 돼요. 예를 들면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부자인 사람들. 네.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 수로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수일치로. 근데 이거는 아예 y를 하나 빼먹어서 the wealthy,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 근데 보통 부유한 사람들을 공무원 시험이 어휘에서 좋아해요. the rich, 그 다음에 the wealthy, 그 다음에 하나 더 the affluent까지. 이건 제가 항상 3개 묶어서 설명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했다면 갑자기 웬 부? 이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꾸 문법을 뭘 보려고 하니까? 문법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3번을 이상하게 못 보신 분들은 그래 3번이 맞나 보다. 옳은 거 3번. 근데 3번 틀렸죠. 그리고 옳은 걸 3번으로 골라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번은 무조건 어때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그죠. 나는 이미 답정너야. 쟤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틀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어순이 이상한 것 같아 하면서 태클 걸고 원래 마음에 심적으로 끌렸던 다시 3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또 영작 문제가 있잖아요. 영작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말을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말이 함정이 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말을 줌으로써 우리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역으로 영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말은 힌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6번 문제에서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구급약 특강에서 나름 적중한 거여서 저는 되게 신났는데 네. 거의 모든 식물의 씨앗은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다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영어 읽어보면 The seeds of most plants, 대부분의 식물의 씨는 are survived, 살아남게 된다. 네. 뭐에 의해서? harsh weather, 혹독한 날씨에 의해서. 혹독한 날씨에도 살아남는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네. 근데 틀렸어요. 이 문장은 틀렸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survive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 무엇을 넘어서 살아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My grandfather survived the Korean War 하면은 한국 전쟁을 넘어서 살아남으셨다. 전쟁을 겪었는데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survive 동사를 타동사로 쓰면 뒤에 목적어가 안 좋은 사건, 네. 죽을 수 있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혹독한 날씨를 살아남다라고 하면 아예 능동태로 바꿔야 되고 are survived by를 뭘로 바꾼다? 그냥 survive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보통 주어가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돼요. 네. He is survived 다음에 그는 돌아가셨다예요. by 다음에 보통 친족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이 구급약 낼 때 survive를 문제로 내겠어 하면서 냈어요, 솔직히. 근데 딱 그 다음 주 시험에 이게 나와가지고 저는 너무 신났고 제 유튜브 댓글 가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conspicuous하고 요거 두 개 적중한 거 학생들이 되게 감사한다고 썼어요. 저는 뭐 적중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근데 네. 두 개 뭐 됐으면은 제가 할 도리는 한 거 아니에요. 그죠. AlphaGo resign.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거 모를 것 같잖아요. 아유 영상 만드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해주시면 진짜 힘듭니다. 도움 많이 받으셔서 공무원 영어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